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차이너스가 공동 주최한 2019 블록체인 융합 서밋이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 8개 국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안도 살펴보고 또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또 그 열기를 느끼고 온 그리고 취재를 한 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김혜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규모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한번 전해 주시죠. 네,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8개국에서 내노라 하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열띤 토론 열기가 벌어졌습니다. 올해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 인프라의 융합이 본격적으로 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정책, 기업들은 퍼블릭 체인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뎁 생태계 플랫폼, 증권형 토큰 STO 등 다양한 의제가 쏟아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축사로 컨퍼런스가 시작됐는데요. 박 시장은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원년으로 보고 서울시도 직접 나서서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 듣고 오시죠. 서울시는 이미 시민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정책 참여를 돕는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엠보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엄청난 인력과 경비의 낭비를 막고 부정투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업계는 무엇보다 이 규제 일변도로 인해서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적절한 표준과 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현재 ICO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 두 곳에 불과합니다. 김영주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 이사장은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이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은 빠져 있다며 이 대혁신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이나 매뉴얼 등을 통해서 좀 제정이 성립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송희경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 역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나서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여기 함께 우리 발제해주는 조승래 의원도 함께 와 있는데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뒷받침하고 입법,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공공시범 사업을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규모도 규모지만 그 연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았었거든요. 특히 크립토 선진국인 몰타 그리고 에스토니아에서도 관련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또 관심을 모았다고 했는데 또 이 부분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고 좀 어땠습니까? 네, 요즘 암호화폐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네. 어제 굉장히 많은 청중들이 몰려온 이유에 대해서 이 몰타와 에스토니아 연사들이 왔기 때문이다라고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몰타에서는 블록체인 정책과 또 블록체인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비오 스킨브리 국무총리실 디지털경제혁신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몰타는 인구가 43만 명에 불과한 유럽 서국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중에서 가장 작은 국가지만 매년 6%가 넘는 굉장히 큰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타는 지난해에 가상금융자산법과 디지털혁신청 신설법, 또 혁신기술 보급 및 서비스법 이 3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체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몰타에서 회사가 블록체인 라이선스를 따게 되면 모든 유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세금 혜택도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바이낸스나 OKX 같은 글로벌 대규모 거래소들이 원래 본국에서 몰타로 본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밖에 블록체인 기업들도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이 실비오 스킨브리 장관은 몰타 법인세가 35%인데 회사가 들어서게 되면 세금 환급을 통해서 30%를 돌려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기업 고용 효과도 만들고 친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비오 장관의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Change will keep on changing the government. Malta is a very small country, the smallest country in the Mediterranean. But because we are open for change, we have the highest economic growth. We have basically full employment.
네, 몰타는 또 게임 산업이나 e스포츠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면서 블록체인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에스토니아에서도 참석을 했는데요. 카스파르 코리우스 전자영주권 국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에스토니아는 2014년부터 정자영주권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토니아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어디서든 약 13만 원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정자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전자영주권이 있으면 에스토니아에서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또 영주권이 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자영주권으로 에스토니아의 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이혼, 결혼 같은 리스크가 큰 것을 제외하고 뭐 연금, 교육, 여행, 헬스케어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이 전자영주권과 블록체인 산업이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스파르 국장은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정부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조언을 했는데요.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So it's better to enable, and I guess that in one point where Estonia has been lucky is that we are, let's say, enabling companies to test their business model and test their services even before the regulations. 참 이렇게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산업을 또 주도해 가고 또한 성장시켜 가고 있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박수영 기자,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또 컨퍼런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토론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때 현장 분위기는 또 어땠습니까? 네, 그 기존의 STO를 통해서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유무형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고 또 이익이 창출되면 배당을 받거나 이제 경영권 일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최근 ICO의 대안으로 꼽히면서 향후 전통적인 증권 시장까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컨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자산을 유동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분산화를 통한 이 리스크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픈 파이낸스 네트워크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로 증권형 토큰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곳인데요. 이곳의 최고 매출 책임자 토빈 맥코마스가 이 STO는 기존 자산을 유동화해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STO 발행 시장에 약 8조 달러의 대체 투자 공간이 열릴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업계는 투자자들도 STO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글로벌 자산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찾기를 조언했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 정주용 체이너스 대표는 STO는 뭐 작은 금액으로도 이 맨하탄 빌딩 또 우버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면서 이 미래에는 이 ICO가 STO의 부분 집합으로 융합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다봤습니다. 예. 근데 사실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ICO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좀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하셨겠지만 올해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원년이 될 거다 이런 말들은 참 많이 들려왔거든요. 이게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좀 현장 분위기와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사실은 실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업들 중에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게 평가가 됐던 곳이 43군데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트업 업계와 비교를 해보면 1조 원 밸류를 넘긴 곳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입니다. 에어비앤비, 스냅챗, 슬랙 같은 곳인데 이곳보다 더 많은 곳들이 1조 원 가치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블록체인 뎁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고객은 몇 명이냐, 1만 명이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실생활에 접목된 제대로 된 블록체인 뎁들이 좀 나와야겠죠. 테스트 버전부터 속속 나오게 될 전망인데요. 신현성 테라 대표는 올해 15개 티몬과 같은 15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연계된 블록체인 페이먼트 플랫폼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신 대표는 티몬의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금융 수수료를 최대 80% 낮추고 이런 이커머스들에서 테라코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10에서 20%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복권도 개발이 됐는데요. 이 복권을 사고 상금을 받는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신라면세점과 협약을 맺은 WTEC의 사례도 발표가 됐는데요. 올 4월경에는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 이 신라면세점에서 WPay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물건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따이공들도 마찬가지로 이 WTEC페이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 기반 콘텐츠 OS인 콘텐토스도 올해 3월에는 테스트 버전을 론칭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 제작자, 사용자, 투자자에게 COS 토큰을 통해서 수익을 공평하게, 투명하게 배분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미 6천만 명의 액티브 유저를 보유한 라이브미, 치즈, 포토그리드와 같은 3가지 앱과 함께 론칭할 예정입니다. 이 믹셀 콘텐토스 창업자는 수익 구조 배분 보면 요즘 유튜브가 핫한데 유튜브보다 훨씬 더 투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크리에이터를 유튜브로부터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19 블록체인 융합 서밋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전망에 대해서 김혜람 기자, 박수영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